여러분 안녕하세요. Q&A 영상 2탄으로 돌아온 유나입니다. 에헤? 이게 1만 명 기념 Q&A인데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만큼 정말 이 영상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 주셨던 모든 걸 꽉꽉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제가 저번 Q&A 영상처럼 비슷한 분야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휴학입니다. 휴학을 하셨던 이유. 제가 저번 Q&A를 다시 봤는데 그때 제가 학과에 대한 괴리감이 크다, 고등학교 때부터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서 휴학을 언젠가 한번 할 생각이 있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첫 번째 이유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전과를 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 뒤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지내다가 제가 휴학을 하기 직전의 학기가 진짜 저희 과의 극악의 학기라고 불렸던 학기였어요. 전공 공부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공부만 해도 벅찰 때였는데 그때 보잉데이라는 공모전의 홍보팀장까지 하게 되면서 되게 밀도 있는 삶을 살았었어요. 보잉데이에 대해서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얘거든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오는 스트레스가 워낙에 많았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리를 한 3달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너무 TMI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뭐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렇게까지 건강에 적신호가 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학교 생활이 좀 버겁고 지금 감당이 안 되나 보다라는 게 그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동시에 제가 최근 영상에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관제교육원 준비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제교육원이 학점이랑 토익으로 이제 1차가 넘어가는 그런 건데, 토익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어서 최소 900점 이상은 약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느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토익 성적은 860점이었기 때문에 토익 성적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이 너가 휴학을 할 때다 라는 걸 알려주는 기분이어서 종강을 하자마자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휴학을 추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추천을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휴학을 어떻게 보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뭔가 무소속은 아니지만 약간 무소속이 되어보는 게 처음인데, 이럴 때야말로 대학을 다닐 때는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입학을 하면서부터 계속 알바를 이제 학업과 병행을 했었고, 휴학을 해도 당연히 알바는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는 수학학원 막 1년 2개월 막 이렇게 하나를 되게 오래 했어서 조금 다양한 알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더라도 좀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그런 쪽으로 한번 쌓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루도 쳐주신다면 총 5개의 알바를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알라딘 한 4개월 했고, 샐러디 3, 4개월, 탑10 하루, 단기 알바로 하루 했고, 그리고 이거 여러분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백다방을 하루 했다가 나왔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2월까지 했던 7개월 동안 했던 대형 카페 알바까지 이렇게 총 5개를 했습니다. 저는 제 휴학에서 가장 뭔가 크게 느꼈다? 중요하게 느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알바를 좀 다양하게 해보면서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 나이와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대학생분들에게 알바는 그냥 용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알바를 다양하고 꾸준하게 해보면서 나에겐 알바가 누군가에게는 직업이다, 생계수단이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무래도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이나 어른들은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 느낌이었는데, 처음으로 그 외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고,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삶을 살아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20대 초중반의 시기를 제대로 잘 보내지 않으면 나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내가 지금은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누군가에겐 잘 맞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아니거든요. 뭔가 그래서 사회의 좀 더 현실적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복학에 대한 마음도 같이 커지게 된 것 같아서 지금은 복학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휴학을 하면서 라섹을 했거든요. 각막을 깎았는데 라섹하기 전에 시력이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로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렌즈 끼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했고, 제가 저번 시험 기간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안경 쓰고 학교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를 못 알아보는 제 지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시력 교정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휴학도 했겠다, 지금 아니곤 내가 언제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섹을 했습니다. 저는 라섹밖에 안 되는 눈이어서 라섹을 한 거고, 진짜 왜 더 일찍 안 했을까 싶을 만큼 너무 만족스럽고, 이게
이게 라섹이 회복 기간이 막 몇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력도 눈 수술한 날 바로 일정령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력이 올라가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를 다니면서 뭐 방학 중에 했더라도 좀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처음으로 나가본 교회 공모전 UAM 올림피아드에서 버티포트 부문 우수상도 받았고 그리고 독학으로 930점도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막 뭔가 성과라고는 할 건 없지만 생전에는 책과는 완전 거리두기를 했던 제가 알라딘에서 일하면서 책과 친해졌다. 라는 것도 좀 언급을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는 동안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큼직하게 이 정도인 것 같고 이런 작고 큰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휴학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꾸려 나가실 계획인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휴학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본인만의 삶의 가치와 속도를 잘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 하지만 단순히 쉬고 싶어서 뭐 무기력해서 등등의 이유로 뭔가 회피성 휴학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만약에 제가 Q&A 영상 찍었을 때 그냥 쉬고 싶어서 휴학을 결정을 했다면 저는 너무 후회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그 뒤로 한 1, 2년 정도를 보내고 한 휴학이었기 때문에 휴학하고 할 것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다 이뤄냈기 때문에 뭔가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중반 특히 대학생 요 시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래된 팬으로서 너무 뿌듯 1만 명 진짜 짱짱 축하해요. 매번 시험 기간에 영상 열심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복학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일단 지금은 복학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 뭐 수강 신청도 다 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학교 갈 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식을 Q&A에서 제 입으로 직접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Q&A가 이렇게 늦어진 거기도 한데 여러분 저 관제교육원 합격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저 휴학을 아마 다시 했을지도 모르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다행히 잘 풀려서 속 시원하게 복학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복학을, 개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학하고는 일단 공부를 1순위로 두고 전념할 것 같고 제 진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학년과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준비도 슬슬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갓생사는 학교 생활하는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부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전에 코시국 시절 비대면으로 수업할 때 공부법 알려주셨는데 대면 전환 이후에 실강 수업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새로운 공부법 궁금합니다. 대면으로 전환된 이후로는 이제 교수님이 녹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면 일단 녹음은 모든 수업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더라도 교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다 적으면서 수업을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진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시험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짜는지, 시험 기간 몇 주 전부터 공부하시는지. 저는 시험 한 2주 전부터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막 학교 다니면서 예습 복습 이런 건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한 주 한 주 수업을 듣다가 약간 따라가기 어려운데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그때 한 번씩 복습을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계획은 일단은 범위가 많은 과목 순서대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계획을 되게 타이트하게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캘린더에 계획을 이렇게 적으면서 계획을 짜는 편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계획이 무조건 밀리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짜놓는 편이에요. 어차피 다음날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할당량이 이만큼이다 라고 눈에 보이는 그 목표치가 있으면 조금 더 빡세게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계획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는 편입니다. 전공 공부 방법 유나님만의 암기 팁. 일단 저희 과는 암기를 못하면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암기 과목이 많은 편인데 근데 제가 단기 기억력은 조금 좋은 편이라서 암기 과목 말고 암기 과목 외에 다른 과목들을 먼저 시작을 하는 편이고 암기 과목은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다가 진짜 휘몰아치면서 외우는 편이에요. 근데 암기 과목은 되도록 많이 반복하면서 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같고 저는 비효율적으로 적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들어오는 편이라서 적으면서 외우는 편입니다. 영상에서 공부하실 때 A4 용지 많이 이용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도로 쓰시는 건지 궁금해요. 유나님만의 체계 같은 게 있나요? 제가 A4 용지로 공부하는 건 진짜 시험 직전에만 사용을 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게 시험장에 들고 갈 최후의 보루를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최대한 내 머리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놓고 마지막까지 못 외웠거나 아니면 시험 직전까지 꼭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거나 하는 것들만 A4 용지에 다 때려 넣습니다. 혹시 특별히 체력이나 몸 관리 하시는 것도 궁금합니다. 체력 관리는 그동안은 안 했어요. 그냥 안 했고 영양제도 안 먹었는데 올해 되고부터는 매일 아침에 오메가3 비타민 C, D 그리고 유산균 이렇게 3개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뛰는 정도? 강의 들을 때 졸려서 졸으신 적이 있을까요? 시험 기간에 너무 졸릴 때 어떻게 1시간 주무시고 생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당연히 사람이고 제가 잠이 진짜 많은 편이라서 수업 들으면서 많이 조는데 막 시험 기간에 1시간씩 자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의지력인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공부를 막 많이 했어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잘 보고 싶은 시험 직전에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되게 잠을 많이 안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험 기간에 막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런 적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잠이 평소에는 진짜 많은 편이어서 10시간은 기본으로 자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그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그런 의지가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과 하신 후에 과 동기들과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아무래도 학과가 특수하다 보니 중간에 전과하거나 편입하신 분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거나 동기들이랑 친해지기 비교적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일단 저는 전과를 하고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지 하는 욕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이제 저희 학교 교내 공모전 에어버스 공모전을 나갔을 때 그때 같은 팀을 했던 친구가 제가 전과한 같은 과여가지고 아예 친구가 아예 없는 상황은 또 아니었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저를 알아보고 같이 팀플하자고 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너무 고맙고 좋은 친구들 덕분에 학교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없는 그냥 저만의 얘기인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막 학술제 이런 데에서 만난 친구들도 되게 많고 아직까지도 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학과 친구들이 많은 동아리, 뭐 학술제, 활동 이런 걸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전과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편입을 한 언니들 같은 경우를 봐도 다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학교 생활 관련된 질문인데 미국은 학교 프로그램으로 갔나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보잉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보잉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항공기 제작사 보잉 아시죠? 그 보잉 737 뭐 이런 거 만드는 그 보잉이랑 저희 학교가 연계를 해서 우주 탐사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그런 주제로 이제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스태프들은 저희 학교 재학생들에서 뽑아요. 이제 그 스태프 구성이 총괄팀장, 홍보팀장, 그리고 그 외 기타 스태프, 성가팀 관리자 뭐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근데 팀장 2명 해외 탐방을 보내주고 공모전 수상팀들 중에 제가 했던 2022년에는 4등까지 미국의 보잉 나사 프로그램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전에서 제가 홍보팀장을 했던 거고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공모전을 이끌어갔고 그 대가로 보잉과 나사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액 지원은 아니었고요. 2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참가팀으로 이렇게 가셨던 분들은 차등 지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0만 원, 190, 180, 170 이렇게. 대학생활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추천할 만한 활동. 저는 지금 이제 4학년이 되는데 제가 1학년 때는 과대를 했었고 2학년 때 에어버스 공모전에서 5등이랑 인기상 뭐 이런 거 받았고 3학년 때는 보잉데이 홍보팀장을 했고 그리고 휴학을 하면서는 UAM 올림피아드 버티포트 부문 2등을 했고 또 중간중간 뭐 교내 동아리, 뭐 연합 동아리, 임원진도 했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모든 활동들이 다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나간 공모전에서 다 수상을 했지만 만약에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많은 경험이 결국에 다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들을 많이 벌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진로와 관련된 공모전이 있으면 일단 질러보시는 거죠. 일단 나가보시고 아니면
뭐 스태프를 해보신다던가 뭐 학교에서 하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공지 자주 확인하나 누가 홈페이지 더 많이 들어가나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공모전 아니면 그 공모전의 스태프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 저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난 친구들도 되게 멋진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 학교만 봐도 스태프를 하는 사람들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삶의 열정이 많을 것이고, 삶의 열정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공모전 같은 거 나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공모전 같은 거 상 받으면 뭐 장학금도 받고 이제 기록에도 남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잘 맞는 활동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도전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좀 더 저학년일 때부터 이렇게 학교 뭐 홈페이지 더 잘 많이 들어가 볼 걸 하는 후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활동 같은 거 많이 찾아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학 가서 이건 꼭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저는 1학년 1학기 학점이 너무 짜증나거든요. 1학년 때 너무 믿고 놀지만 말아라, 나중에 복구할 수 있을 만큼만 놀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3.46인가 그랬어요. 진짜 대박이죠. 근데 이걸 끌어올리느라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3.5는 넘자 지금 입학하실 새내기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나사도 나사인데 교환학생이 진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이거는 항공대를 제외한 그냥 대학교 가면 버킷리스트였는데, 코로나로 이제 1, 2학년을 보내고 전과에서 3학년을 보내고 지금은 이제 4학년에 관제교육원 1년짜리 과정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아마 교환학생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갈 수만 있다면 너무 가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 대학 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저 대신 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토익입니다. 토익 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토익 한번 따보고 싶은데 독학으로 하면 어려울까요? 토익 영상을 올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토익 공부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학원이나 뭐 인강 없이 독학으로 토익 930점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토익 공부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밟아온 토익의 과정들, 그리고 영어 뭐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도 3학년 때 다 1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토익과 관련돼서는 제가 2021년에 전과 준비를 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독학으로 봤던 첫 번째 시험이 860점이었고요. 그 뒤로 1년 뒤에 2022년에 한 3일? 정도 잠깐 공부하고 봤던 토익이 805점. 2023년에 제대로 한 3주 공부해서 2번 정도 시험을 봤는데 905점, 그 다음에 930점 이렇게 토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어 기본기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 공부법이 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독학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RC책은 이 책으로, LC책은 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딱 이 두 권으로 한 달 동안, 3주 동안 공부를 했고, LC책은 제가 2021년도에 처음 토익을 봤을 때 샀던 책인데 그때 너무 안 풀어놔서 아까워서 그냥 이걸로 했고, 그다음에 RC는 새로 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토익 공부법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익은 결국에 기출문제 많이 푸는 거, 그다음에 오답노트 많이 하는 거, 오답노트 잘하는 거, 요거 두 개만 잘하면 저는 진짜 껑충껑충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RC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약간 시간 안 재고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빡빡하게 시간 재면서 풀면 제가 너무 금방 힘들어하고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 막 루즈해지지는 않을 정도로 문제를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시간 재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채점을 할 거잖아요. 채점을 할 때 이제 틀린 문제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그 틀린 문제들을 싹 다 지우고 다시 풀어요. 다시 두 번째로 풀었을 때 맞으면 세모, 두 번째로 풀었는데도 틀렸으면 X 표시를 해놔요. 그렇게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과정까지 마치고 나서 오답노트를 할 건데, 제가 했던 오답노트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이분의 영상을 보고 따라한 건데, 일단 이게 제 오답노트거든요. 이거를 딱 하나를 다 쓰니까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오답노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제집에 있는 제가 틀린 문제와 보기를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어요. 그리고 내가 골랐던 틀린 보기는 빨간색으로, 내가 왜 어떤 근거로 이 보기를 골랐는지를 적고, 이 문제의 정답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파란색으로 이 보기가 왜 답인지 그 근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이래서 골랐고, 이 보기가 답인 이유는 요래서이다 라고 색깔로 구분을 명확하게 했어요. 밑에도 똑같이 문제 적고 보기 적고, 빨간색으로 내가 골랐던 틀린 보기 표시하고, 파란색으로
이 문제의 정답 표시하고, 내가 어떤 근거로 이 보기를 골랐는지 빨간색으로 적고, 파란색으로 이 답의 근거를 적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감으로 골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으로 골랐다는 건 내가 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또 옆에다가 개념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오답노트를 했고, 핑크색 형광펜으로는 지문에 나타나 있는 근거, 정답의 근거를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문제들은 파트 5인가? 하여튼 그거잖아요. 그래서 짧으니까 바로 적을 수 있지 않냐. 그럼 그 뒤에 지문 이만한 거에 문제 3개 딸려있는 건 어떻게 하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지문 하나에 문제 3개 있는 것들은 그 긴 거를 다 적을 수도 없고 그게 의미도 없고, 결국 오답노트라는 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처럼 방식은 똑같이 가져가되, 이런 유형은 지문에 있는 내가 답을 고른 근거의 문장 또는 그 답의 근거인 문장들만 적어놓는 방식으로 제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큰 따옴표로 이게 지문에 있는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위에 것도 똑같이 큰 따옴표로 지문에 있는 이 오답노트에 꼭 필요한 문장들만 가지고 끌어오는 방식.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왜 골랐는지 근거,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거인지 근거를 적는다를 초점으로 두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RC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RC는 음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시간을 재고 안 재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시간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풉니다. 풀고 마찬가지로 오답을 하고 세모, X 이거는 RC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답노트를 어떻게 했냐면, RC는 한 지문에 3개가 딸려 있어도 그 지문 자체를 오답노트에 다 요만한 걸 다 적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C는 하나의 지문에 3개가 딸려 있는 문제더라도 그 3개 중에 하나를 틀렸다? 그럼 이거 지문 전체를 다 다시 듣고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LC는 일단 오답노트를 할 때 해답지에 있는 그 스크립트를 절대 보지 말고 음원 파일만 들으면서 지문을 내가 최대한 다 적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뒤로 가게 하면서 들리는 대로 적었고, 진짜 계속 1초씩 뒤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뒤로 가게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안 들린다, 더 이상 못 듣겠다 싶을 때 스크립트를 보면서 잘못 들은 단어나 잘못 들은 발음 같은 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LC는 발음 때문에 아는 단어도 못 듣고 막 다른 단어로 착각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발음 때문에 잘못 들은 단어들은 그 발음도 같이 적었습니다. 헤어살롱 할 때 그 살론인데 제가 셀로 잘못 들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hit인 줄 알았는데 head였던 거죠. 근데 발음이 heed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답노트를 하면 끝인가? 절대 아니고요. 오답노트를 적었다, 오답노트를 잘 했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그걸 다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테스트를 풀기 전에 오답노트를 펼쳐서 그동안의 오답노트를 다 쭉 읽어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을 넘겨짚어서 틀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오답노트를 통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내가 이걸 왜 골랐는지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답노트를 했기 때문에 저만의 통계가 생기는 거죠. 오답노트를 다시 다 보면서 이번 테스트 풀 때는 해석 넘겨짚지 말자, 내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주 틀렸구나 라는 걸 다시 되새겨봤고,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단어들도 한 번씩 보면 점점 나아지는 토익 실력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3주 동안 공부를 했고, 이제 2주 공부하고 본 토익에서 905점, 또 일주일 공부하고 본 토익에서 930점을 맞았습니다. 진짜 가성비 좋게 책 2권과 다이소 공책 1,000원짜리로 공부했던 것 같고, 저처럼 이제 토익 학원에 돈 쓰고 싶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옷인데요. 좋아하는 옷 브랜드, 잘 착용하는 액세서리 추천 듣고 싶어요. 유나님 옷 구매하실 때 꿀팁이나 애용하시는 쇼핑몰 궁금해요. 쇼핑몰 주로 어디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정말 제 옷과 액세서리에 관련된 이런 질문도 되게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없어요. 저도 그냥 H&M, 자라, 유니클로, 뭐 에이세컨즈 이런 데에서 많이 사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주, 뭐 애니원 뭐. 근데 이것도 에이블리로 구경하다가 알게 된 쇼핑몰들이기 때문에 저도 막 별건 없습니다. 이제 꿀팁은 저는 후기를 진짜 많이 봐요. 실제 사진들, 실제 그 후기 사진들을 되게 많이 보고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이거는 비행기 목걸이인데, 미국 보잉 갔을 때 보잉 기념품샵에서 샀던 목걸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팔찌, 또 요즘 맨날 차는 건데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팔찌입니다. 이 개목줄 목걸이도 정말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세이지가 세이지에서 2021년도에 사서 아직까지 잘 쓰고 다니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도 녹이 다 슬었지만 개의치 않고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SE 1세대인가? 그겁니다. 그리고 What's in my bag?
왓츠 인 마이 백도 Q&A만큼 요청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아예 이 Q&A에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보부상이어서 작은 가방은 진짜 안 매는 편이고 요즘 잘 메고 있는 이 펜의 가방으로 짧은 왓츠 인 마이 백을 해드릴게요. 먼저 헤드셋 보스 QC35 이게 오랬던 것 같은데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히히. 그리고 얘는 이제 인공 눈물입니다. 제가 렌즈를 끼고 다닐 때도 그렇고 라섹을 한 지금도 안구건조증을 달고 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쓰는 인공 눈물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갑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거는 캘빈 클라인 지갑이고 얘도 미국에서 그 시타델 아울렛 가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샀던 걸로 기억해요. 한 5만 원 정도 했나? 이 키링은 이제 같이 미국 갔던 친구 수빈이가 그때 사준 키링입니다. 그리고 이 틴트인데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정말 미루던 퍼스널 컬러 검사를 받았었는데 여쿨 뮤트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갈웜이라고 주장하고 살아왔어가지고 그동안 쓰던 색조 화장품 다 버리고 새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틴트입니다. 그리고 쿠션과 노세범 이 두 개도 제가 외출할 때 꼭 들고 다니는 필수템이고 그리고 빗 제가 빗은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꼭 항상 챙겨 다니고 집에 빗이 한 5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인데 이거는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안경입니다. 이거는 노트북 작업하거나 뭐 아이패드 많이 보거나 할 때 쓰는 안경입니다. 어때요? 똑쟁이 같나요? 그리고 템버린즈 제가 핸드크림을 원래는 잘 안 쓰는 편인데 그래도 생일 선물 이렇게 받을 때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들고 다닙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 정도의 아이패드나 노트북 넣어 다니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 보정법 휴대폰 화질이 안 좋아졌죠? 핸드폰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아이폰 SE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먼저 휴대폰 기종은 무엇인가요? 저는 촬영도 제 핸드폰으로 하는데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휴대폰 폴더 정리와 배경화면도 궁금해요. 일단 제 잠금 화면은 저고요. 그리고 제 홈은 이거고요. 폴더 정리는 그냥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하고 있어요. 주로 쓰시는 어플 중에 최고로 유용하다는 어플들이 있다면 추천 몇 개만 해주세요. 저는 일정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조금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미 많이 유명한 이 어플 아주 잘 쓰고 있고 포토샵은 이 에픽으로 하고 요 테트리스처럼 생긴 얘를 요즘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약간 게임은 진짜 잘 모르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요즘 빠져있는 저 게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사진 보정법. 인스타 사진들 이제 제가 안 나오는 그냥 풍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은 대로 올리는 편이고 거기서 보정을 한다면 밝기를 조금 낮추는 정도? 제 얼굴 보정은 아까 그 어플에서 뭐 조금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질문들인데 자취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MBTI 궁금해요. 그리고 독서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즐겨 읽으시는 장르랑 인생책이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 Q&A를 찍을 때는 ESFP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ENFJ로 2개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책은 인문학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 그다음에 소설은 구의 증명, 그다음에 에세이는 문상훈 씨의 내가 한 말을 내가 오해하지 않기로 함 3권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입문하는 거는 인문학 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소설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좀 일기를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글을 적으면 확실히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내 마음 상태가 시각화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울음을 안 참아요. 그래서 힘들면 그냥 알바하다가 집 가는 버스에서 운 적도 되게 많고 근데 울고 싶으면 우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 되고 싶은 모습, 가치관 등등. 인생의 목표라는 게 크게 직업적인 목표와 삶의 목표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업적인 목표는 저는 너무 뚜렷하게 항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항공 말고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게 관제사가 될지 운항관리사가 될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지만 직업적으로는 공항, 항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삶의 목표는 저는 그동안은 항상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먼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삶의 목표는 내가 나를 정말 잘 알고 그냥 나 자체로 만족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타인을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나를 대할 때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가치관도 솔직하게 살자인 것 같아요. 매일 살아가는 원동력. 제가 작년에 약간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에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모두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삶은 그저 주어진 거일 뿐인데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내가 막 힘들어 해야 할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막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태어난 사람 없고 뭔가를 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 뭐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런 맥락에서 좀 힘들어하는 때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매일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살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냥 맨날 놀고 먹고 하는 삶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은 무언가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낀다 뭐 약간 이런 류의 말을 유튜브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에게 매일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고 그냥 할 일 있으면 하는 거 그걸 이뤄냈을 때 성취감이 좋고 어느 날엔 무기력하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냥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지 뭐 내가 맨날 열심히 살아야 돼? 뭐 맨날 해내야 돼? 약간 이런 배짱 마인드로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날개 제거술 받은 병원이 궁금합니다만 유일하게 재밌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Q&A 2탄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진짜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곧 개강인데 저도 개강 준비 잘 해서 다시 1년 만에 돌아온 진짜 대학생활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